자, 이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례 입학을 위한 자격 조건 및 준비 사항. 그런데 일단 이거 나누겠습니다. 따로따로. 중요하니까. 그 특례 입학을 위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임박 선생님께서 한 말씀 먼저. 예. 전교육과정부터 먼저 시작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에 관한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 중에 나오셨지만, 전교육과정은 해외에서 12년, 그러니까 24학기죠. 24학기를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외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해서 한국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국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전형인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하고 입학을 시키면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 보통 해외에서 공부했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공부하고 나면 공부한 서류가 생활기록부라고, 이게 생활기록부가 50년 동안 보관이 되는데, 보통 해외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2, 3년 있으면 서류가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매 학기 또는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교를 다른 학교로 이동할 때 반드시 성적증명서를 받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여기 부모님들 계시겠지만 인터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어떤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 없어졌을 때 그 학생이 그 학교를 다녔다는 서류를 나중에 12년 후에 대학교 갈 때 그 서류를 증빙하기라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학 중인 학교, 대학 성적표 학생이 갖고 오면 보관하다가 또 학교를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자 할 때도 역시 그 서류를 그때그때 다 미리미리 구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외에서 1학년 1학기부터 다녀야만이 전교육과정이라는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하면 학교를 옮기다가 학기 차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학기가 1회 결석이 생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교육과정 학생으로 배정이 되는데 만약에 2학기 이상 비게 되면은 그 학생은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궁금하실 텐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초중고를 이제 졸업하게 되면 또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면 검정고시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 학생들한테 학력 인증을 이제 해주는데,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학력 인증해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학기 수는 반드시 채워주셔야만이 전교육과정에 관한 지원 자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보통 전교육과정은 본인에 관한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예. 그다음 청년. 뭐 여기에 조금 더 참고 예, 말씀드리면 중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오지에 오시는 경우 학교가 아예 없는 상태. 학교 인가를 안 받았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학교가 없는 지역에 갈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홈스쿨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아이를 공부를 시키는 방법들을 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경우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의 자격이 안 주어져요. 가끔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택하시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게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뭐 홈스쿨링 말고 금방 말씀하셨던 오지의 뭐 학교인데 학교 인가 이런 부분으로 다른 뭐가 없나요? 뭐 그동안에 봤을 때? 그러니까 학교를 다녀야 돼요. 네.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인가를 그렇죠. 하죠. 인정. 네. 그러니까 그런 학교라도 다녀야 되는데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가시면 저게 학교냐, 저런 학교로 보낼 거면 그냥 우리가 교육시키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셔서 안 보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 가서 참 문제가 돼요. 네. 좀 그것 또한 이제 본인의 선택이니까 홈스쿨링은 이제 해당이 안 된다. 그다음에 또 중국 정부에서 허가가 되지 않은 인가하지 않은 뭐 대안학교라든가 뭐 대안학교 예를 들면은 그죠? 그런 부분 또한 그 12년 특례에는 그러니까 특례 조건에는 자격 조건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좀 자격 조건 3년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말씀 주신 김에 우리 뭐 선생님께서 3년까지 중고교 해외 이수자 과정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1개년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3년 이상 공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통상 3년이고요. 상사 주재원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이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별과
조금씩 자격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통상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에서 3년 이상 공부를 하면 학생들한테 주어지는데 단 부모님하고 같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체류 및 거주 자격 또한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통상 3년 정도 해외에서 거주를 해야 되고 실제 체류는 그거의 한 2분의 1 정도 되는 1.5년 정도 되겠죠. 1년 6개월 정도를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체류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자격 조건에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을 조금 더 보면 해외에서 이제 이런 것들 해외 이수자 과정을 하고자 할 때도 학생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 실질적으로 특례 자격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에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서 12학년 2학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역시 성적이라든가 생활기록부라든가 성적증명서, 그 다음에 학기 이수 과정들을 상세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학생이 과연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학교를 다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역시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사정 원칙은 고등학교 3개년 과정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년 교육과정하고 마찬가지로 역시 아까 학생들이 전학을 가거나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 옮기거나 그랬을 때마다 반드시 모든 학생에 관한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수 과정을 전부 다 떼어놔야 되고요. 최근에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서 일부 학생들이 이제 예전에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학교가 없어진 바람에 이제 성적증명서 띄는 거 이런 것들 조금 많이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부모님들께서도 반드시 모든 서류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해외에 있는 다른 학교들은 인터나 로컬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 4, 5년 정도 되면 서류가 좀 파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서류를 발급해 놓지 않으시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잠깐요. 어린이에 처했을 때 대체는 어떻게 하죠? 대체. 자, 학교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에 재학 중에 받았던 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복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로컬의 경우는 이제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없어진 학교의 서류는 반드시 다른 학교에 가서 보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시 교육청 같은 데 가면 서류가 어디엔가 보관되어 있다라고 알려줘요. 로컬은 오히려 그게 더 나은데 인터의 경우는 한 5년 정도 지나면 서류를 없애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닌 학생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서류를 못 찾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못 찾는 경우는 이제 현실적으로 나오니까 그랬을 때 학교도 없어졌어. 중국장은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랬을 경우에 자 그럼 보완할 수 있는 교육부를 가야 된다든가 그럼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특례가 적용이 안 되는 건지, 뭔가 대안의 방법이 있는 건지, 그걸 한 말씀. 우선은, 중국교육청이나 또 북경교육시 교육청에 문의를 하면 그 학교의 권한이 어느 학교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일단 자료를 찾아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 학교에서도 만약에 자료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 본인의 재학했던 성적표라든지 재학사 증명 또는 상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쪽 학교에서 자기 기록을 복원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는 가능하겠죠. 저 졸업을 했으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저희 작은 아이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2학기하고 2학년 1년 반 다닌 학교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사를. 참고로 그건 인터인가요? 예, 인터인데 중국 학교에서 50% 투자하고 이제 해외 학교에서 50% 투자한 학교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냥 모르고 보냈는데 그런데 이제 이사를 저희가 몇 번 다니다가 이렇게 큰 애만 신경 쓰다 보니까 작은 애 서류를 잘 준비를 못해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성적 증명서는 있는데 재학 증명서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 1년 반 재학 증명서를. 그래서 학교를 수소문했는데 학교는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 조선족 분한테 이제 부탁해서 그 학교가 어디로 갔는지 해서 이제 그 어디로 옮겼더라고요. 중국 학교로.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이 아이의 이제 성적, 그러니까 무슨 이 아이가 여기 다닌 거를 무슨 서류라도 보여달라고 거기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입학하시는 분에서. 그래서 성적 증명서를 이제 갖다 드렸더니 이제 중국 분들이 어떤 서류를 가져가지 않으면 없대요. 안 찾아주고 본인 일이 아니니까 그냥 모른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 3번을 가서 성적 증명서를 갖고 가고 막 이제 이렇게 강하게 이제 푸시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와라, 한 달 뒤에 와라 이렇게 해서 제가 3번을 갔더니 결국은 이제 찾아서 이제 재학 증명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적 증명서도 한 부를 더 떼달라 그랬더니 그건 없어졌대요. 아예. 그래갖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재학한 사실도 있는지 없는지 자기네들이 검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떼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그게 힘들더라고요. 없어진 서류를 다시. 근데 재학증명서 같은 경우는 뭐 재학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간단하잖아요. 근데 성적증명서는 이제 거기 뭐 성적이 들어가야 되는 거 예민한 부분인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오랫동안 학교를 다닌 학부모들이라면 다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우리가 특히 많이 없어진 게 호주 국제학교가 처음에 없어져서 저희도 그 성적증명서를 못 받은 적이 이제 받아놓질 안 해가지고 그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얼만큼 발품을 팔고 노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중국 애들이 협조를 해줘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없어졌는데 학교가 중국에서 투자한 또 중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 가가지고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해달라고 하면은 또 성적증명서 우리가 이제 2학년 걸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없고 1학년 거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폼을 그대로 제가 만들어서 가져가서 재학증명서는 있으니까는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성적증명서에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까이장이라 그래갖고 도장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학교가 흔적만 남아 있으면 중국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옮겨간 흔적만 남아 있으면 엄마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아이들 성적 증명서에서 복원이 가능하고요. 또 제가 주위에 많은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중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성에서 학교 다니다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엄마들이 성적 증명서랑 학교에 재학 증명서 떠갖고 오는데 영사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상해에서 국경 왔다가 아니면 한국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대학 갈 즈음에 대해서 그 서류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많이 불편하고 하니까는 학교 옮길 때마다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영사 확인은 그리고 영사 확인 성적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대학 갈 때 아빠의 서류가 3개월 이렇게 있을 뿐이지. 근데 그런 말이 자꾸 유언비어로 성적표까지 영사 확인까지 3개월이라고 막 얘기해서 엄마들 운동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드린 질문은 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뭐 애가 3가지는 컨트롤 가능한데 4명 있었어가지고 그 마지막 애를 했을 때 성적 증명이 1학년 거 있고 2, 3학년 게 없다. 그랬을 때 뭐 최근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거 들은 것 같아요. 모 지역에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시끄럽고 이랬던 일들이. 근데 그런 경우 말고 정상적으로 자 어느 학교가 뭐 국제학교가 되었던 해서 그 학교가 없어져서 뭐 전혀 그 성적 관련된 근거가 없을 경우에 그 대학 차원에서라든가 뭔가 자 그랬을 경우에는 뭐 그 최종 뭐 1학년이면 1학년 거만 내고 그쪽 교육부가 되었든 뭐 담당 부서가 되었든 뭔가 보충 서류를 내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지금 모든 서류는 대학하고는 관계가 없죠. 저희가 다 준비를 이제 부모님들이 다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제가 서류를 받을 때 느낀 거는 어느 학교가 없어져도 어느 학교로 이관은 되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이제 많은 루트를 통해서 알아서 찾아가야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조금 어폐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학교가 사라졌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다 사라졌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중국이고 사회주의 국가인데 개인의 기록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제 개인적인 신상 저기 박사학위 관련돼가지고 뭔가 내려가서 찾아봤더니 당한이 없어 학교에.
돈 내고 뭐하고 다 했는데, 엎드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시간이 우리가 이제 23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경우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님들이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애의 성적 증명이 없을 수 있는 건 가능한 얘기죠. 그 중간에 뭐 서류가 누락이 됐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부모님 마음은 이제 급하니까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원하는 대학에 가서 자 이게 이렇다라고 했을 때 한국 대학 측에서 뭔가 자 그러면은 이 정도의 뭐를 구비해 와라라고 그런 의견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중요한 서류라고 하는 건 사실 고등학교 성적 증명이에요. 고등학교 성적 증명이면 바로 2, 3년 정도의 문제인데 3년 전에 없어진 학교의 모든 기록이 다 사라졌다라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거고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사실 초등학교들이 주로 없는데 초등학교는 성적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꼭 뭔가 서류를 만들어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류는 어딘가 있어요. 있는데 그걸 못 찾으시는 것뿐이죠.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어머님들이 택하는 방법 중에 조금 편법이나 불법을 사용을 하세요. 지금 다 말씀하고 싶으신데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심지어 이제 중고학교의 경우는 성적표를 만들어서 가서 제출하면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그게 원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들이 중국 대학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거죠. 중국 학교, 대학이 중국 학교에 대한.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것처럼 불법적으로 서류를 만들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대학을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게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 가지고 다 그 학생들이 제적이 됐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어머님들이 조금 더 발품 파르시면 찾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일단 그 성적 증명서는 사회주의과이기 때문에 절대 안 잊어버린다. 재학 증명은. 재학 증명? 네. 그렇죠. 저희는 서류 증명 말씀드렸는데 일단 서류는 안 잊어버리니까 부모님들이 미리 준비를 하셔라. 매 학기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사항 관련해서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자격 조건 한 가지 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 학부모님들이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이 한 분이 모든 부모님들이 그분이 특례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으로 들어가신 걸 다 알아요. 근데 이분이 고려대 3년 특례 입학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논란이 있다. 다 학부모님들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려대 거기다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고려대만 부모의 자격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가 없어도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을 포함해서 하고 부모는 총 중학교 과정에서도 2분의 1 이상만 있으면 되는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알아서 고대 들어갔어요. 그래서 3년 특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학교별로 잘 알아보세요. 학교별로 그 상이한 점이 있으니 부모님들께서 그 6개를 선택하실 때 미리 그 대학별로 꼼꼼하게 대학별로 파악을 하셔서 사실은 이제 가고자 하는 대학의 그 전형 요강을요 글자 한자도 안 빼놓고 다 읽어보셔야 돼요 학부모님이요. 그래서 보통 한 10학년 정도부터는 관심 있는 대학들의 전형 요강을 읽어봐서 그 대학에서 부모님 자격은 어떻게 요구를 하고 학생 자격은 어떻게 요구를 하는지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아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서류가 뭐구나. 아까는 사실은 학생에 대한 성적이나 재학증명서에 관한 얘기만 했는데 부모님께서 준비해야 될 서류는 사실은 더 많아요. 훨씬 더 복잡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학교마다 워낙 상이하게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부모님들께서 꼼꼼히 다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 그 중고교 해외 이수자 과정이 되려면 부모님들이 반드시 같은 지역, 같은 나라죠. 같은 나라에 그 학생이 중고교에서 공부하는 그 기간이 축적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중1부터 고1까지 공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2까지만 계셨고 학생만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었다. 이것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들에 따라서는 이제 보호자에 관한 자격 요건만도 있지만 또는 기타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하고 배우자의 자격 요건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 자격 요건까지 맞지 않으면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관심 있는 대학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재외국민 전형이라고 있고 최근 2, 3년 정도의 전형 요강은 다 들어있거든요. 그것들을 보시고 필요한 서류가 뭔가 그리고 또 본인이 발급받아야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 에 관한 것도 챙겨보셔야 되고요. 특히 뭐 나중에 보면 기타 재외국민으로 사실은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최근에 일부 대학들은 세금 납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좀 더 그 준비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금방 자격 조건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제트비자, 여기서 보면 이제 취업비자죠. 취업비자를 기준으로 일단 하는 거죠. 자제분.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예. 비자라고 하는 거는 중국 상황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재외국민 특례 입시는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룰을 적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트비자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끼리의 얘기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께서는 아빠가 귀국하시고 엄마가 취직해서 제트비자를 가지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자 타입하고는 상관없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과 학생과의 재학 기간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고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모가 같이. 그런 대학도 있고 부 또는 모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그건 좀 자격적으로 좀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되게 많아서 그리고 부가 배우자가 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케이스도 또 있고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대부분 다 아빠가 친권자고 아빠가 보호자이기 때문에 이제 아빠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의 재직 기관과 학생의 재학 기간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가 기본이고요.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변이들은 너무너무 다양해서 그건 개별적으로 좀 하기는 본인이 하시는 가고자 거예요. 대학별로. 네. 별로. 대학에서 이제 요강을 봐서 예. 거기에 맞춰라.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 부모잖아요. 금방 이제 정확한 그 예죠. 뭐. 예. 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그 취업 관련해서 오셔서 이제 아이가 다니다가 아버님이 귀국을 하셨어. 그럼 제 주변에도 보면은 뭐 사업하시는 분 중에 아버지 비자를 따가 뭐 저기서 이제 엄마가 취업 비자로 바꾸고 아빠가 동반자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되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 예. 또는 모니까. 예. 그러니까 부모라고 되어 있는 대학이 있고 부 또는 모라고 되어 있는 대학이 그렇게 있어요. 나눠져 예. 그러니까 보호자, 배우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아버지가 직업이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로 이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머니를 보호자로 볼 수도 있어요. 그걸 배우자를 아버지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재직증명서가 아버지로 되어 있느냐 어머니로 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직증명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라면 재직증명서가 어머니로 돼 있으면 동반자는 아버지죠. 아버지가 되는 거고 어머니 기준으로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보통 상사주지원 발령 나왔을 경우가 꼭 해당이 되는 거고 현지 법인도 있을 수 있는 예, 현지 법인도 그런 현지도 거고요. 그렇고 자영업자도 현지 법인과 마찬가지고. 자영업은 부모를 같이 거주기간을 또 같이 산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같이 기타 자영업자의 경우는 기타 자영업자 같은 네. 기타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긴 같이 하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자영업자로 있다가 그걸 어머니가 다시 또 받고 어머니는 이제 그 기간이 이미 3년이 돼버리면 아버지는 한국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죠. 다 자격 요건을 맞춰놓은 상관. 근데 주제는 나왔어요. 예. 아버님이. 예. 아버지가 제트비자잖아. 예. 우리는 중국으로 치면 취업비자인데 예. 2년 반하고 가셔. 예. 그럼 금방 이제 어머니가 취업을 그 전에 하셨어. 그래서 그 주재원인 아버님은 2년 반에 가셨고, 예. 그 다음에 한 1년 반 되셨을 때 엄마가 같이 이제 직장을 다니셔서 예. 어머님도 취업비자가 있으셔. 예. 그러면 2년 반으로 들어가셨지만 부모님이 그 1년 반 전부터 있었으니까 어머님으로 합치면은 예를 들어서 3년이라고 하는 그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건지, 요게 이제 그거는 충족이 돼요.
그거는 이제 부모 이렇게 엔드로 들어가는 대학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부 또는 모인 대학도 많거든요. 그런 대학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잘 알아봐야죠. 배우자의 체류 기간만 맞으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주재원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럴 경우에 대부분 어머님들이 선택하시는 거는 현지에 있는 회사에 Z비자를 만드는 형태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현지 법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빠 자격하고 엄마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재원으로 나오신 분이 2년 반을 하고 돌아가실 때 엄마만 남아서 다음 스텝을 넘어간다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러면 원서 입학 조건에 그럼 주재원하고 자영업하고 나눠지나요? 네. 네, 나눠. 아니, 그거는 아니, 이제 주재원으로 왔더라도 자영업을 쓰면 안 되는 거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이 다 다른데 달라요. 제출 서류가. 그러니까 자격 요건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자영업자 또는 뭐 현지 취업, 그다음에 뭐 상사 주재원, 공무원, 뭐 외교관 다 나눠져 있어서 신분별로 서류를 제출을 다 따로 해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통합되어 뭐 연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 좀 통합되어져서 아빠 자격을 묻지 않는 대학들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전부 자격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가 이제 해당 안 되는 경우도 꽤 있는 거죠. 이제 자꾸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경우는요. 우리 뭐 일반적인 건 다 아실 테니까. 네. 그죠? 뭐, 한국인도 다 아니까. 근데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아까 성적증명서 진짜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 뭐 이런 거는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고. 그 다음에 주재원으로 오는 거는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 1년 있다 갈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제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주재원 신분으로 올 경우에. 그럼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든가 이미 오신 1년 차가 됐든 반년 차가 됐든 이분들이 자, 엄마 아빠가 있으면은 엄마가 여기서 뭐 다시 그 취업비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로. 동반비자가 아니라 아빠 동반비자가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 자, 내 애를 위해서 뭐 아빠로 먼저 왔지만 뭐 한 6개월 지나서도 나는 올 때부터 엄마가 뭐 자영업자가 됐든 뭔가 다른 취업비자로 해서 그러면은 이 3년이라고 하는 요 기간이 주재원으로 아빠로 따라서 왔으면은 이제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지만 엄마 쪽으로 뭔가 시작을 3년이라고 하는 걸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아빠가 가시더라도 지금 제 주변에도 있어요. 아빠는 들어가고 남매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근데 그렇게 네. 이렇게 이제 어떤 건 바이 건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 일단은 특례라는 그런 공통된 자격 요건은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추는 분이 대다수고 어떤 특정한 부분들은 이제 그 변수가 작용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각 대학별로 아마 그 재외국민 이제 질문 응답하는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서 이제 거의 모든 경우를 다 읽어봤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 대학에서 서신으로 확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제일 안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본인의 경우가 그러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네. 지금 이제 제가 다음 달에 발령을 받았어. 네, 근데 우리 애들이 3년 특례를 하려고 해. 네. 근데 지금 3년 후에, 4년 후에 일을 대학에서 대학이 매년 또 입시 요강이 바뀌는데, 네. 지금 현상으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대학 문의할 수 있지만, 경우의 수는 할 수 네. 있지만, 근데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네. 아빠 주재원, 엄마 주재원으로 나왔을 때 주재원 신분이 그 다음에 2년 반 후에 뭐 엄마 신분이 됐다, 아빠 신분이 됐다, 다른 주재원으로 바뀌면은 이제 무효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무효한 건 아니고요. 네. 또 학교별로 케이스가 작기는 한데 또 2년 특례로 또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뭐 은행으로 나왔다가 아빠가 이제 한 2년 뭐 3개월 만에 가시니까 그냥 2년 특례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다른 케이스는 이제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가 주재로 나와서 서를 하는 중에 이제 아빠 회사가 없어졌어요. 주재로 나왔는데. 근데 들어갈 수 없는 상태니까 엄마가 이제 한국국제학교에 취직을 하셨어요. 취직하셨는데 일단은 여기는 현지 법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서류 준비가 틀려요. 틀렸는데 틀린 상황에서 준비를 같이 했어요. 여기는 상사주재원으로 준비를 하고 자영업을 주재를 했는데 다행히 이거는 학교에서 인정하고 잘 간 케이스인데 이게 좀 학교마다 케이스가 틀리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러니까 많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인가 재작년 같은 경우도 광운대에 그런 경우 있었죠.
시험 다 보고 합격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일단 시험을 먼저 보는 대학은 시험 후에 서류를 제출을 하는데 서류에서 자격 요건에서 미비돼서 이제 전화로 얘기했을 때는 된다고 학교에서 오케이 했는데 실제로 서류를 내고 갔더니 서류에 안 된다고 떨어진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일단 얘기로서는 오케이 했지만 어떤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에 이제 재외국민 그런 게시하는 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본인의 케이스가 굉장히 이제 보통의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답을 이제 받아 놓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만 좀 다른 케이스 말고요. 주재원으로 나오셨는데 2년 반이 되어서 3년 특례가 안 된다만 딱 놓고 나머지 다른 2년 특례가 된다는 이 조건을 빼고요. 그 경우에 2년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님이 여기서 현지 취업을 하는 형택을 취하는 거는 3년 특례가 안 돼요. 아니, 그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재원으로 아빠가 나오시더라도, 자, 엄마하고 미리 상의를 해서, 그 주재원이라고 하는 건 회사 사정이 있으니까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근데 회사별로 보면은 3년을 기준에서 움직이니까, 그럼 자, 우리 애를 위해서 가서, 자, 너 와이프 보고, 자, 와이프한테, 자, 그러면은 내가 아는 회사가 내든, 본인이 내든 해서 뭔가 그 와이프 기준으로 그 3년 이상의 계획을 잡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거는 됩니다. 네. 되는데요. 네. 근데 그게 많이 사용되었던 방법이죠. 저쪽 동네에서 그 걸렸던 대학 그쪽에서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이제 부인을 주재원으로 발령을 내고 그래서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가 존재하고 그래서 어머님하고 애는 와서 공부하고 여기서 지내고 되죠. 국내 특례가. 그래서 정말 편법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근데 편법은 편법이고요. 그냥 뭐 엄마가 또 여기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빠를 먼저 눕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엄마를 눕는 경우가 있을 텐데 뭐 그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왔을 때 그럼 엄마가 뭐 이제 취업 비자를 2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엄마 거를 아빠. 내느냐 엄마 거를 그렇죠. 내느냐의 문제인데 예, 예. 엄마 거를 내면 상관없죠. 근데 대학에서 유심히 보겠죠. 알겠습니다. 네, 뭐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